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열흘 동안에 네팔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네팔이라고 하면은 인도 북쪽에 있으니까 아주 멀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비행기를 타면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네팔의 카트만두까지 가는 데는 한 6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카트만두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뒷바람을 받기 때문에 비행시간이 5시간 한 20분 정도입니다. 5시간 20분 정도. 의외로 가깝게 느껴지시죠? 하와이 가는 것보다도 한 2-3시간 적게 걸립니다. 싱가포르 가는 것보다 조금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네팔에 간 이유는 산 구경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히말라야를 구경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서 비행기 타고 보고 바로 앞에서 쳐다보고 멀리서 보고 트레킹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산을 좋아하는데 직업적인 등산가는 아닙니다. 주로 산 구경을 좋아합니다. 특히 눈 덮인 산을 좋아합니다. 눈 덮인 산을 보면 사람 마음이 탁 트이고 시원해지고 뭔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서늘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눈 덮인 산 또는 숲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바위산, 이런 게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행을 하면서 인상적으로 본 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산은 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당찬산이 있죠. 북한산이 아주 당찬산입니다. 그리고 제 고향인 경상북도 청송에 있는 주황산, 당찬산입니다. 높이가 800m 내외의 산이지만은 아주 깊고 아기자기하고, 특히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서울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이런 큰 대도시 한복판에 어떻게 북한산이 우뚝 솟아 있느냐, 어떻게 남산, 안산이 도심 한복판에 있느냐, 그게 참 이해할 수 없다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안산, 남산은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은 삶의 한 공간이죠. 아주 친근한 산입니다. 당찬산이 주황산, 북한산이라면 친근한 산은 안산, 남산이죠. 남산은 263m, 안산은 그보다 한 30m가 높습니다. 안산, 남산은 시민들이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올라가서 한 바퀴 돌면은 2시간, 3시간 걸립니다만은 거기서 내려다보는 서울 도심의 부산한 모습, 차 다니는 소리 등등이 아주 정겹게 들리는 곳이죠. 안산, 남산. 한국의 산야는 이처럼 다정다감하고 친근한 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저 히말라야처럼 무섭지도 않고 외경의 대상이 아니죠. 한국에서 산은 외경의 대상이 아니라 친교의 대상입니다. 친교의 대상입니다. 산 중에는 또 이 사진에 자주 오르는 산이 있습니다. 그걸 막 근사한 산이라고 그러죠. 사진빨 잘 받는 산. 후지산. 후지산은 동경에서 날씨가 좋으면 저 멀리 보입니다만 높이가 3,776m입니다. 산이 아주 평지에서 돌출해가지고 찍으면 항상 만년설이 덮여 있으니까, 또 이등변 산과 모습이니까 아주 근사합니다. 미국에서는 사진빨 잘 받는 산이 와이오밍주에 있습니다. 그랜드 티턴 마운틴이라고, 꼭지란 뜻인데 그랜드 티턴 마운틴, 매산자 모습의 산입니다. 4,199m, 4,199m인데 존 아담스라는 사람이 여기서, 엔젤 아담스라는 유명한 사진 작가가 흑백 사진으로 사진을 참 많이 찍었습니다. 그랜드 티턴 마운틴은 미국의 국립공원 1호인 옐로스톤 파크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만은 이 산은 서부 영화에 가끔 나옵니다. 쉐인이라는 서부 영화의 아주 고전적인 영화의 배경에 그랜드 티턴 마운틴이 있습니다.
그랜 티튼 마운틴을 바라보는 잭슨 홀이라는 도시에서 이 산은 한 2,100m 정도 돌출해서 솟아 있으니까 먼 데서 봐도 잘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잭슨 홀로 흐르는 스네이크 리버라는 강과 어울려서 사진 찍으면은 근사한 모습이 나옵니다. 또 이런 근사한 산 중에 하나가 킬리만자로죠.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킬리만자로는 높이가 5,895m입니다. 5,895m. 5,895m.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이것도 덩치가 크고, 그런데 이 킬리만자로는 위험한 산입니다. 사실은. 한국 사람들 중에 킬리만자로까지 트레킹을 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끔 여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한 서너 분 돌아가셨습니다. 킬리만자로는 이게 고산 적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올라가기는 편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산입니다. 또 이렇게 근사하게 보이는 산 중에 역시 한라산이 있죠. 한라산. 제주도 자체가 한라산 아니겠습니까? 한라산과 비슷한 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에트나산이라고 있습니다. 에트나. 이 시실리의 한라산입니다. 높이는 3,000m 넘는데 활화산입니다. 에트나산도 사진을 찍으면 딱 한라산처럼 보입니다. 높이는 3,000m 넘고 꼭대기에 항상 눈이 있습니다. 이런 산을 점잖은 산, 그러니까 근사한 산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근사한 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와이에 몇 개 섬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면적이 넓은 섬이 빅 아일랜드라고 불리죠. 거기 두 산이 있습니다. 두 산 중에 큰 산이 마우나케아 4,205m. 또 공룡 등처럼 생겼습니다. 4,205m. 여기에 천문 관측소가 있습니다. 이 가장 비가 적게 오고 미세먼지가 적다는 뜻이죠. 마우나케아. 이런 산은 근사한 산입니다. 사진빨 잘 받는 산. 그리고 산이 점잖은 산이 있습니다. 점잖은 산. 인품이 아주 점잖고 넉넉하고 한 그런 산이 있습니다. 몽블랑이 그런 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몽블랑 4,808m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우뚝 솟았으므로 그 돌출 높이가 4,695m입니다. 몽블랑은 주로 샤모니, 프랑스의 샤모니에서 올라갑니다. 케이블카를 타면 3,800m 부근까지 올라갑니다. 몽블랑. 이 산이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히말라야 트레킹도 인기가 있지만 이 몽블랑 트레킹을 하고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애틀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지평선에 항상 후지산처럼 이등변 삼각형의 눈 덮인 산이 보입니다. 이게 마운틴 레이니에입니다. 마운틴 레이니에. 발견한 사람 이름입니다만은 마운틴 레이니에 산 4,393m인데 바다에서 바로 솟으니까 돌출 높이는 4,023m입니다. 이 돌출 높이를 요새 새롭게 정의를 해가지고 그 랭킹은 또 별도로 나옵니다. 이 돌출 높이가 높을수록 그 산은 아주 우뚝 보입니다. 우뚝 보이죠. 4,393m인데 돌출 높이는 4,023m로서 세계 21등입니다. 21등. 이 마운틴 레이니에. 이 산도 이 몽블랑처럼 덩치가 큽니다. 눈과 비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고 빙하가 있고요. 그러나 올라가기는 참 쉽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뭔가 펀해지는 사람. 그래서 시애틀에 사는 사람들이 이 마운틴 레이니에를 마치 어머니 품처럼 생각해가지고 주말만 되면은 이쪽으로 와서 며칠 동안 그 청신한 공기를 마시고 돌아가곤 하는 마운틴 레이니에, 몽블랑.
점잖은 산입니다. 점잖은. 그런 거 하면은 이 무서운 산이 있죠. 먼 데서 봐도 아주 소름이 끼친다든지 괴기하게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저기에 신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산이 있습니다. 알프스의 마터호른이 그런 산이죠. 마터호른. 거대한 피라미드처럼 생긴 4,478m고 거기 노출되어 있는 직벽이 1,000m입니다. 1,000m. 세계에서 가장 오르기 힘든 산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최근은 뭐 등반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리고 그 산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마터호른에는 지금까지 오르려다가 한 500명이 죽었습니다. 500명. 500명이 죽은 산입니다. 마터호른. 그리고 히말라야에는 마차푸차레라는 산이 있습니다. 마차푸차레, 이 산을 히말라야의 마터호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마차푸차레가 들었다면 좀 서운할 겁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6,997m니까 7,000m, 7,000m니까 마터호른보다 한 2,600m가 더 높아요. 이 산도 아주 무섭게 보입니다. 그리고 끝이 뾰족해가지고 물고기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피쉬 테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는 입상 금지입니다. 왜냐? 여기는 신이 살고 있다 하는 힌두교의 신앙으로 해서 입산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람이 마차푸차레 정상에 오른 적은 없습니다. 정상에 오른 적은 없습니다. 마차푸차레. 이게 막 무서운 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바위산이 또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바위산. 바위산 하면은 제가 가본 걸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탈리아 북부 오스트리아의 경계 지점에 있는 돌로미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돌로미테 말 그대로 돌산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해발 3,000m 이상 산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봉우리가 수십 개가 있어요. 영화에 자주 나옵니다. 클립 앵글은 영화의 무대가 됐던 산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이 돌산이 전장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군과 이탈리아군이 이 돌산에서 암벽을 타면서 격전을 벌린 것입니다. 돌산 하면은 캐네디안 로키를 뺄 수가 없죠. 캐네디안 로키. 로키 산맥의 카나다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로키 산맥이 아메리카 대륙에 쭉 북아메리카 대륙에 뻗어 있는데 미국 로키 산맥이 있고 카나다 쪽 로키 산맥이 있는데 카나다 쪽 로키 산맥이 뭐 더 경치가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특히 밴프라는 그 산중 도시에서 자스프라는 데까지 달리는 그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고속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양쪽으로 보는 이 장벽처럼 생긴 병풍처럼 생긴 높이 3,000m의 바위산. 그 바위산 꼭대기에는 항상 두께 한 200m, 300m의 거의 균등한 높이를 가진 이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는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의 색깔이 아주 기가 막힌 호수입니다. 레이크 루이스, 피토 등등. 그리고 바위산으로 또 뺄 수 없는 게 노르웨이에 있는 피올드입니다. 노르웨이에는 피올드라고 바다가 길쭉한 만처럼 생겨가지고 내륙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강처럼 바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양쪽으로 엄청난 바위 벽이 있죠. 그걸 피올드라고 합니다. 유럽에 있는 가장 높은 직벽은 알프스에 있지 않습니다. 이 노르웨이에 있습니다.
한 1300m 되는 직벽이 그 피올드 위로 솟아 있습니다. 또 바위산으로 유명한 게 피레네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피레네 산맥은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국경에 걸쳐져 있습니다. 요새 가끔 그 피레네 산맥에 있는 작은 나라, 안도라라는 작은 나라, 인구가 한 6만 정도 되는 그것을 텔레비전에서 가끔 소개하는 걸 봅니다만 이 피레네 산맥은 높이가 3,000m입니다. 근데 바위산이죠. 꼭 그 버스로 타고 그 바위산을 넘어서 스페인에서 프랑스 쪽으로 건너올 때 보면은 달나라를 구경하는, 달나라를 여행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그 바위산이 파란 하늘 밑에서 눈을 덮어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 스페인이 사실은 높은 산이 많아요. 프랑스와의 국경에는 피레네 산맥이 있고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지중해 쪽에 또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라고 합니다. 시에라 네바다 이 산맥도 피레네 산맥처럼 높이가 3,000m입니다. 가장 높은 산이 3,478m인데 3,000m 이상 봉우리가 23개가 있습니다. 시에라 네바다, 피레네. 그러니까 스페인은 3,000m급 이상 되는 산맥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달루시아 지방의 아름다운 도시 그라나다. 그라나다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세운 아주 아름다운 궁전 하나가 있죠. 알함브라 궁전. 알함브라 궁전. 1492년에 기독교 세력이 그 알함브라 궁전을 차지함으로써 이슬람이 한 800년 동안 이베리아 반도에 근거지를 두었던 시대를 마감을 합니다. 좀 슬픈 궁전이죠. 그것은 이슬람 건축의 가장 결정판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 도시 그라나다의 뒤산이 시에라 네바다 산맥입니다. 그라나다를 구경하시면은 뭐 택시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 시에라 네바다 산 꼭대기까지 드라이브를 하면은 그 절벽 위로 아슬아슬하게 올라가서 도착하면 거기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스키장. 시에라 네바다 산맥. 안달루시아라고 하면은 스페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죠. 거기에 있는 도시가 그라나다, 코르도바, 그리고 세빌리아입니다. 세빌리아. 이런 산을 바위산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신화와 연결된 여러 산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터키에 있는 알라라트 산입니다. 알라라트 산. 5,137m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알라라트 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 해서 그걸 찾기 위해서 탐험대가 가끔 가는데 지금까지 결정적인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알라라트 산. 터키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 가끔 알라라트 산 바로 옆을 지나가곤 합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를 타면서 내려다 볼 때 좋은 산이 있어요. 그 비행 노선과 맞아가지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1984년에 저기 파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앵커리지를 거쳐서 서울로 올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소련이 있을 때에서 이 시베리아를 상공을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비행기를 타면은 북극 위를 날랐습니다. 북극 위를 날라서 일단 앵커리지에 도착해서 조금 쉬었다가 앵커리지에서 다시 서울까지 왔습니다. 이 항로가 경치가 좋습니다. 북극 위를 지나가는데 알래스카로 들어가니까 제가 그때 조종실에 타고 있었는데
조종사가 눈앞에 있는 큰 산 하나를 가리키면서 저 산이 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른다고 하니까 저게 바로 맥킨리라고 했습니다. 맥킨리 산 꼭대기에서 아주 눈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이럴 때는 커피 한 잔 마셔야 된다면서 스튜어디스 보고 커피를 시켜서 그 상공을 지나가면서 내려다본 이 맥킨리 산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맥킨리 산은 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요사이 데날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 높이는 6,191m입니다. 그런데 등반사고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기상이 자주 변합니다. 그리고 아주 능선이 느슨하니까 만만하게 보는 면도 있겠죠. 6,191m. 그리고 돌출 높이는 평지에서 바로 솟았기 때문에 6,144m가 됩니다. 맥킨리 산. 그런데 요사이 보면은 산 높이를 계산하는 또 다른 기준이 요사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을 플라미넌스라고 합니다. 플라미넌스라 하면은 돌출을 했다는 그런 뜻이죠. 평지 돌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을 볼 때 그 높이를 계산할 때 우선 우리는 돌출한 높이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돌출한 높이. 지금 그 산 봉우리가 출발하는 바닥이 해발 한 4,000m다. 근데 돌출 3,000m다. 이러면은 3,000m가 산 높이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돌출 높이를 보고 산이 높다, 낮다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느끼는 이 높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프라미넌스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 세계산 랭킹을 내는 게 요새 자료로서 나옵니다. 이 돌출 높이로서 제1등은 역시 에베레스트입니다. 에베레스트 8,848m입니다. 8,848m죠. 그럼 2등은 어디냐 하면 K2가 돼야 되는데, 파키스탄에 있는 K2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돌출 높이 2등은 아르헨티나입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솟아오른 아콩카구아라는 산입니다. 이게 6,962m입니다. 돌출 높이가 6,962m고 이 산의 높이도 6,962m니까 평지에서 그냥 솟았다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보이는 거죠. 이 히말라야 산맥 이외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이 아콩카구아입니다. 7,000m, 8,000m 급산은 전부 다 히말라야에 있습니다. 히말라야, 또 그 옆에 있는 카라코럼 천산 산맥, 여기에 7,000m, 8,000m 산이 있고, 아시아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가장 높은 산은 이 남미 아르헨티나에 있는 아콩카구아. 이게 돌출 높이로 세계 2등입니다. 돌출 높이 3등은 아까 말씀드렸던 알래스카의 맥킨리 산. 여기서 이름을 바꿔서 데날리 산입니다. 그 다음 돌출 높이 4등은 어디냐? 킬리만자로입니다.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산 높이는 5,895m인데 돌출 높이는 5,885m. 대평원에서 그냥 우뚝 솟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남미 콜롬비아에 있는 피코 크리스토발 콜론이라는 산이고요. 이게 5,509m 돌출 높이. 6등은 캐나다에 있는 마운트 로간산 5,250m. 쭉 가다가 제가 아는 산을 보면은 10등에 엘브루스산. 이것은 러시아의 코카사스 지방. 코카사스 산맥에 있습니다. 코카사스 산맥.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엘브루스 산입니다. 엘브루스 산이 높이는 5,642m고 돌출은 4,741m니까
대초원에서 보면은 먼 데서 우뚝 보인다는 뜻이죠. 이 산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일 겁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알프스가 아닙니다. 몽블랑이 아닙니다. 코카사스 지방이 있는 데니까 러시아죠, 러시아. 마운트 엘브루스. 그 다음에 11번째로 돌출 높이가 높은 산은 몽블랑 4,695m. 그 다음에 파키스탄에 있는 난가 파르바트. 난가 파르바트는 세계 산 중에서 직벽, 바위 직벽이 가장 높은 산입니다. 4,000m가 넘습니다. 산 높이는 8,125m고 돌출 높이가 4,608m인데 이게 세계 14등입니다. 그런데 이 돌출 높이 대부분이 바위입니다. 바위. 세계에서 오르기 가장 어려운 산으로 알려져 있는 난가 파르바트. 그 다음에 돌출 높이가 15번째는 마우나 케아. 빅아일랜드, 하와이의 빅아일랜드에 있는 마우나 케아 4,205m. 이거는 뭐 바다에서 바로 올라가니까요. 4,205m입니다. 섬에 있는 산이니까. 그 다음에 돌출 높이가 높은 산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키나발루산 4,095m입니다. 그리고 마운틴 레이니, 시애틀에 있는 마운틴 레이니 산이 돌출 높이 4,023m, 실제 높이는 4,393m. K2는 에베레스트 다음으로 높은 K2는 8,611m인데 돌출 높이는 4,017m로 되어 있습니다. 4,017m. 칸첸중과 히말라야에 있는 8,586m. 돌출 높이는 3,922m. 이 후지산은 어떠냐? 3,776m인데 높이가. 이게 돌출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35번째입니다. 35번째. 뉴질랜드에 가면 마운트 쿠크 산 3,724m. 바다에서 바로 솟으니까 3,724m로 돌출 높이가 39등입니다. 39등. 다울라길이라는 히말라야 산은 8,167m인데 돌출 높이는 3,357m로서 세계에서 55등. 에트나, 시실리에 있는 에트나 산은 바다에서 바로 올라갔으니까 산 높이는 3,329m, 돌출 높이도 3,329m로서 세계에서 59등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등반대가 사고를 만난 적이 있는 마나슬루, 히말라야 마나슬루는 8,163m에 돌출 높이는 3,092m. 그리고 히말라야에서 가장 오르기 어려운 산으로 알려지고 최초로 정복된 산이, 정복이라고는 요새 안 하더구만요. 등정된 산이 8,000m급 중에서 안나푸르나입니다. 8,091m인데 돌출 높이는 2,984m. 안나푸르나라고 하면은 히말라야 트레킹 할 때 제일 인기가 있죠. 그 눈 덮인 산이 일출 때 햇볕을 받아서 색깔이 총천연색으로 변하는 그 안나푸르나를 보면서 트레킹하는 게 히말라야에서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돌출 높이로는 94등. 뭐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 있는 이 마토로는 산 높이는 4,478m인데 돌출 높이는 1,031m입니다. 돌출 부분은 그 삼각형으로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높이가 직벽이 1,031m인데 가장 오르기가 어려운 산이죠. 그리고 아이그 북벽, 아이그는 뭐 그렇게 직벽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차푸찰레, 이 히말라야에 있는 신이 산다고 해서 입상 금지가 되어 있는 이 산은 직벽이 1,233m, 산 높이는 약 7,000m. 그리고 스위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몬테로사라는
산이 있습니다. 4,634m. 알프스에서 이게 몽블랑 다음일 겁니다. 돌출 높이는 2,165m. 여기에 한국산은 하나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국산 중에 돌출 높이를 계산하면 어느 산이 제일 높으냐 하면 그건 뭐 딱 정답이 됩니다. 그것은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1,950m죠. 한라산이 이 돌출 높이로는 백두산보다도 높을 것이고 제일 높을 것입니다. 오늘 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산이 많을수록 물이 많고 물이 많을수록 강이 생기고 식수원이 생기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모여 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도시가 만들어지고 문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 사실은 그 문명의 어머니입니다. 흔히 강을 이야기를 하는데 강을 누가 만들어내느냐는 거죠. 바로 산이 만들어냅니다. 히말라야에서 발원하는 3대 강이 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의 약 17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가장 주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은 구경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문명 창조, 인간 생활의 원천입니다. 원천. 그러니까 산신령 사상이 생기는 거죠. 산을 숭배하는 사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